네, 친명당의 완성 뭐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친명당 이재명 대표 총선 기간 재판에 참석하면서 당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도 민심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또 지역 발전을 이뤄내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걸 뭐 자주 반복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 대목이 귀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 말은 처음에는 금기어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 말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워낙 혐오와 비난이 섞인 그런 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아도 다 공공연하게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실상부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거죠. 공천 네. 과정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2등을 한 사람에게도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해서 4번이나 꼼수를 써가면서 결국 공천을 안 줬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다 막았어요. 네. 그 당이 공천을 결국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해서 결국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게 맞고 네. 처음에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네. 저는 이것이 양날의 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떠한 비난도 허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분위기라면 네. 결국은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선거 대선을 생각한다면 3년도 더 남았습니다. 네. 3년 남았죠. 3년 남은 시점에서 그 사이까지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네. 딱 20년 전에 108명에 달하는 열린우리당 출신 초선 의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화영 전 의원도 그때 들어온 초선입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때 108명보다 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금패치를 받았다고 본다면 네. 이재명의 민주당은 앞으로 상당 기간 국민의 어떤 따가운 어떤 시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흔히 이런 얘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강력한 1인 지배 체제는 반드시 문제를 발생한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 뿐이냐인 것인데요. 이제 이런 앞날까지 한번 염려 섞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장윤희 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저 신문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천 파동 때 민주당은 공천 파동으로 선거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천 파동이 막상 이번 선거 당일날 사전투표 거의 영향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공천 파열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리고 당이 좀 갈래갈래로 좀 찢어졌다라는. 다 당을 나가고 뭐 그렇죠. 분당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공천에 대한 성적표 성격도 분명히 이번 그 선거 결과가 있겠지만 이 정권 심판론의 이 압도적인 기세를 좀 꺾질 못한 것 같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다른 걸 다 덮어버렸다. 완전히 그냥 덮어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조선일보 사설을 봤더니 지금 이 총선 국면은 뚜껑을 열어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력 그리고 장악력이 훨씬 강해질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은 사실상 민주당에 본인들이 비주류라고 인식해왔던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했던 언행이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발언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주류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당대회에서도 굉장히 노선 분열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굉장히 지금 그쪽에 권력의 좀 핵심이 지금 부여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한 신문이 그랬더군요. 민주당 역사에서 이제 선거를 끼고 당대표가
2년 임기를 연달아 채운 것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민주당이 예정된 대로 8월 하순경이 되겠는데 그때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이재명 대표 당대표 또 한번 합니까? 글쎄요, 그뭐 제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네. 당대표의 출마 정도가 아니라 추대 분위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대 분위기. 이 민주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정말 이재명 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옥립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거의 그래서 옥립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제 과거 강하고. 절대군주 시대 생각이 나니까 옥립은까지는 아니고 거의 추대가 예. 비슷한 의미죠, 사실. 그러니까 표결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게 누구와 도전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재명 도전 대표가 의미가 왜냐면 8월이면 몇 달 후 아닙니까? 네. 내년 정도 전당대회 한다면 또 그동안에 여러 정치적 사건이 있을 것이고 네. 변수가 발생할 테니까 또 봐야지 알겠습니다.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추미애, 뭐 임종석, 박용진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네.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도전 안 할 것 같아요. 안할것 예, 같다. 왜냐하면 네. 너무 압도적이에요 지금. 그리고 네. 다 지난 얘기 해야 소용 없습니다만 그 바로 어제 그저께까지도 민주당의 몇 후보들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김준영 후보라든지 당선인이 됐습니다만 양문석 양문석 후보라든지, 후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됐잖아요. 네. 그 지역의 성격이 투표 성향이 민주당이 유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압도적인 거예요. 이 정권 심판이라는 게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대한 그 하나의 심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도전하기 어려울 거예요. 전 네. 당대표로 나갈 것 같고 그래야지 더 확고히 다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친명, 뭐 횡재 이런 것들 비판 여론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네. 근데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밀고 가겠죠. 전 당대표의 도전 내지는 추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다시 도전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경우에는 선거나 투표를 통하지 않고 추대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